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서린 생명의 보고라 불리는 낙동강. 낙동강 물줄기를 터전 삼아 생업을 이어온 어민들에겐 최근 고민이 생겼다. 강을 중심으로 알 수 없는 피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만 안 준다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도 있죠. 근데 뉴트리아는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낙동강 주변의 어민과 농민의 삶을 위협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주범은 바로 뉴트리아라고 불리는 녀석. 습지와 농지를 제집 드나들듯 오가며 인간은 물론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낙동강에선 이 뉴트리아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경상남도 김해시. 낙동강을 옆으로 끼고 들어선 소담한 마을엔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날이 풀리고 새 계절이 찾아오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주변 마을까지 비상이 걸렸다. 바로 뉴트리아가 더욱 극성을 부리며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엄청 많이 봤지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지금 어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그냥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보면 이거 주위에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 결과라. 많이 봤지. 그또 개미치고요. 저기다 물에 댕기는 기라서. 여름 되면 짱으로 나온다. 개미치고 그래가지고 콩도 뜯어먹고 나도 뜯어먹고 그런 걸 뜯어먹고 해거리 많이 한다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뉴트리아. 과연 얼마나 피해가 큰 것인지 직접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40년째 어업을 하고 있다는 한 어민을 만나러 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년 세월 동안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왔다는 김종규 어민. 매일 강가에 나가 낚시를 하는 베테랑 어부지만 그 역시 뉴트리아의 공격에는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피해가 벌써 몇 년째다. 몇 년 전부터 뉴트리아가 없던 뉴트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고기 잡는데 그물 치나 놓으면 거기에 있는 그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를 뉴트리아가 다 잘라 먹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요. 잡으러 가봅시다. 피해 지역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피해가 큰지. 뉴트리아 사냥꾼이라 불리는 전홍용 씨와 함께 어민의 피해 지역을 살펴보기로 했다. 배를 타고 10여 분 남짓, 그리 멀지 않은 강에서 뉴트리아의 피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여기도 풀들이 지금은 올라오긴 올라오네. 밑에 뿌리가. 강 가장자리에는 새순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훼손된 모습. 역시 뉴트리아 지수로 추정된다. 생태공원 옆으로 하천이 또 있다고. 그 하천이 한 4km 돼. 그 안에도 불거래. 근데 멀어서 안 가서 그렇지. 삼낭진에는 요원이 없는 거? 삼낭지는 없지, 대추 요원이. 한림하고는. 그래서 이제 어젯밤 그물을 쳐놓은 포인트에 도착해 서둘러 그물을 올려본다. 한참을 끌어올려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김종규 어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고기 안 봐봐. 고기 올라온 고기 물고기에 이거 겨우 건져 올린 물고기는 머리가 잘려있다. 이게 어제 저녁에 건물 치는 고기 잡으러 치는데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뉴트리아가 걸려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뉴트리아가 뜯어 먹어버려요.
걸려 있는 고기니까 뜯어먹고 빼려고 하는데 그물에 걸려서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머리만 쫓아먹고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 살아있는 이런 데를 계속 끌어올려 보지만 텅 비어 있는 그물. 요즘 자주 있는 일이지만 매번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잡힌 물고기는 훼손된 게 많아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0마리인데 10마리에서 2마리는 누테라가 뜯어먹고 8마리.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머리 부분만 정확하게 뜯겨진 모습.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어획량의 3분의 1가량이 이런 상황이다. 오늘은 작게 잡고 작게 갠 부분인데 많이 갈 때는 보통 뭐 한 10몇 마리씩 이렇게 잡히는 양이 한 3분의 1은 뜯어먹는다고 봐야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도 역시 예전만 못한 어획량이다. 가벼운 그물을 챙겨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이기라도 잡아놔야 안 되겠네. 그나마 성한 물고기를 건져보지만 이 정도 양으론 어디 내다 팔 수도 없다. 이렇게 어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뉴트리아의 피해. 과연 이 모든 것이 뉴트리아가 벌이고 있는 짓일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말 없는 강가는 그저 고요하기만 하다.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여기 이제 뉴트리아한테 피해를 입은 시금치 밭이거든요. 이쪽으로 보면은. 부산광역시 중림동의 한 농가. 뉴트리아가 밤새 잔치를 벌이고 간 시금치 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이런 식으로 뜯어먹고 해집어 놓으니까 요 전체 보면 상당히 피해가 커져. 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뜯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먹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뭐 뜯어먹은 거죠. 요렇게 뜯어먹은 거죠. 요렇게. 또 요렇게 뜯어먹고 여기도 요렇게 뜯어먹고 여기도 요렇게 뜯어먹었죠. 요렇게. 매일 저녁마다 올라와서 뜯어먹고 또 하천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뭐 공들여 이렇게 키워놨는데 뉴트리아가 다 뜯어먹으니까 속이 많이 상하죠. 시금치밭 바로 옆쪽에는 뉴트리아의 주 서식지로 보이는 하천이 있어 그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하천 주변은 뉴트리아의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이 많아 뉴트리아가 좋아하는 장소다. 인근 생태공원에 마련된 습지 역시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는 상습지역. 습지 내부에는 이미 뉴트리아가 다녀간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뉴트리아가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따뜻한 양지 조는데 이제 쉼터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 올라앉아서 털고르기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조개가. 물 위에 만들어 놓은 갈대 습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로 뉴트리아가 파놓은 굴이다. 수생식물을 좋아하는 뉴트리아의 특성 때문에 주변 습지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매년 전담반을 꾸려 뉴트리아 포획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뉴트리아가 좋아하는 섭지 식물인 줄입니다. 일자로 반듯하게 잘린 식물. 뉴트리아의 앞니로 자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지금 다 이거 다 잘라 먹은 거거든요. 이쪽이
싹 다 이 지금 뉴트리아가 여기는 이제 다 먹은 그런 이제 먹이 습식 흔적입니다, 이게. 일단 이런 습지를 좋아하는 게 뉴트리아 먹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이가 없으면은 여기 서식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군데군데 분포해 있어 가지고 먹을 거리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아가 많이 서식하는 겁니다. 습지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녀석. 주로 야행성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지만 먹이를 찾아 낮에도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편마저 주고 있다. 민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든지 이렇게 뉴트리아가 눈에 띄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농경지에 농작물을 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또 모를 갉아먹기도 하고 또 연근밭에 연근 또 새순이라든지 연근 뿌리도 파먹고 또 뭐 고구마나 시금치 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2023년 뉴트리아 박멸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뉴트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담반을 구성해 생태 교란 생물인 뉴트리아를 집중 포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뉴트리아의 천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반에서 일일이 포획하지 않으면 뉴트리아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다. 특히 뉴트리아는 수생식물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우는 탓에 습지에 살고 있는 물새나 곤충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습지가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을 무너뜨리는 등 빠르게 주변 생태계를 잠식시키고 있다. 먹이가 풍부해지는 봄이 되면 그 개체수는 삽시간에 늘어나는데 소수의 개체여도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습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습지가 많고 기후가 따뜻한 낙동강 유역은 추위에 약한 뉴트리아가 살기에 최적의 장소. 유독 이 지역의 피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전홍용 씨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뉴트리아의 피해를 많이 입었었다.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접고 아예 전담 사냥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뉴트리아 잡는 트랩이거든요. 아, 여기다 유인용 사과를 열에 넣고 여기다 또 사과를 하나 꽂아요.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 놓으면은 뉴트리아가 요리로 들어오거든요. 저 사과 먹으러. 네네. 사과 먹어 요 들어가서 사과를 열에 톡 건드리면은 이렇게 건드린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탁 닫혀요. 그래 탁 닫히면 못 나오죠. 뉴트리아 유인용 트랩은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방생하고 뉴트리아만 잡기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며칠 전 설치해 놓은 트랩에는 뉴트리아가 걸려들었을까? 어허, 이거 두 마리나 잡혔다요. 설치해 놓은 트랩 4개 중 2개에 뉴트리아가 걸려들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큰 사이즈다. 와, 이거 무겁다. 상당히 큰 놈이 잡혔네 또. 이건 암컷인데. 그래요? 상당히 크죠. 이 정도 같으면 한 무게만 해도 한 6kg 정도 나오겠고. 요게 이제 낙동강에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뉴트리아라는 동물이죠, 요게. 물에서 아주 수영도 잘해요. 잠수도 잘하고. 이게 아무나 잡을 수 있는 동물이 못 돼요. 여기 사람한테 공격성도 띄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람을. 보세요. 공격하죠? 보세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성마저 띠고 있어 반드시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잡을 수 있다. 자칫 물릴 위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수생식물인데 뉴트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수생식물인 갈대의 줄기는 겨울에도 물속에서 잘 자라났고 덕분에 뉴트리아는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달콤한 맛이 좋아요, 이거는.
아주 맛있어요, 이거. 뒷발에 이런 물감기가 이래 달려 있어가지고 물에서 수영도 잘하고 아주 잠수도 잘해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잡기가 사실상 힘든 동물이에요. 따뜻한 날씨가 반가운지 주특기인 수영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뉴트리아. 물가에 살기 때문에 포획하기는 더 힘들다. 해를 거듭하며 국내 기후와 여건에 빠르게 적응한 데다 사실상 습지를 장악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 않는 대담성까지 있다. 도망도 안 가고 사람 겁도 안 내. 아이고, 털고르기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따뜻한 데 나와가지고 털고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털고르기. 오늘 하천까지 따뜻한 데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이제 털고르기를 하죠. 바야흐로 활동하기 좋은 계절.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뉴트리아의 폭주가 예고되고 있다. 또 다른 뉴트리아의 주요 출몰 지역으로 이동해 그곳 상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습지 주변에 설치해놓은 트랩에는 여지없이 커다란 뉴트리아 한 마리가 걸려있다. 우와, 딱 크다. 이름도 안 커, 수컷이냐? 보통 뉴트리아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놈이다. 이 정도 크기가 1m 정도 되지, 1m. 야? 강한 공격성을 보이며 저항하는 뉴트리아. 경우가 뭐 한두 번이가. 베테랑 사냥꾼을 순식간에 물어버렸다. 많이 겪어요. 트랩 안에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려 몸부림을 쳤는지 자세히 보면 코끝이 빨갛게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다. 포악한 성미를 드러내며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뉴트리아는 한참 뒤에야 겨우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뉴트리아가 발견되면 즉시 위성 좌표를 기록하고 국립생태원으로 기록을 보내 뉴트리아를 추적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뉴트리아가 잡히는 지역을 위성 좌표를 찍어가지고 항상 잡히는 지역을 좌표로 찍어가지고 자료로 보관하려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이제 더 많은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서 항상 좌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 보면 N 35도 50.9 있죠. 네. 요 지역의 좌표예요. 지금 우리가 요 지역에. 이렇게 전시손에 잡히는 뉴트리아의 숫자는 많을 경우 하루에 30-40마리나 된다. 그렇다면 이 많은 뉴트리아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 이제 여러 잡으면은 밀폐된 용기 안에 집어넣고 CO2 가스를 주입해요. 그만 잠자다가 슥 저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닐 포장 후에 냉동 보관을 하죠. 그의 냉동고에는 뉴트리아가 냉동 보관돼 있다. 뉴트리아 이제 안락사 시키고 난 후에 이래 비닐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북미와 유럽에서는 포획된 뉴트리아를 보통 총기를 사용해 처리한다. 국내선 보다 인도주의적인 방법을 고민한 끝에 안락사 시킨 후 냉동해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 많은 뉴트리아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언제부터 국내에서 서식하게 된 걸까? 원래 뉴트리아는 따뜻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로 서식하던 동물이다. 국내에는 1980년대 초반 모피 활용과 식용을 위해 처음 수입됐다. 하지만 당시 들어온 뉴트리아들은 사육기술 미비로 거의 폐사됐으며 지금 발견되는 뉴트리아는 1987년에 종자용으로 다시 들여와 가축으로 사용됐던 뉴트리아의 후손들이다. 하지만 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국내에선 예상보다 그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후 관리 소홀로
방치된 뉴트리아들이 지금껏 살아남아 생태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그를 만난 곳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이장님 계세요? 여기 뉴트리아 하셨다고 그래서. 네. 30년 동안 이 마을에 이장 일을 했다는 윤석화 씨는 아직도 당시 상황에 대해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거 수입해 온 것이 그 재택기 있잖아, 토끼. 그 재색, 그런 식으로 토끼 색깔로 된 걸 갖고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까만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하얀 거 갖고 오고. 그런데 그게 가족 쪽에 이게 어디 쓰는 거냐 내가 물었더니 그게 모피용이고 이 꼬리가 굉장히 길은데 그 꼬리는 또 그걸 가죽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대 초반 국내 뉴트리아 사육 붐이 불면서 이 마을에도 뉴트리아 사육 농가가 생겨났다고 한다. 당시 윤석화 씨는 뉴트리아 사육 농장의 관리 일을 도맡아 했다. 한 쌍에 여기서 70만 원씩 나갔거든. 한 쌍이요? 그 95년도, 94년도 그쪽이 70만 원이면 지금 굉장히 큰 돈이지. 번식률이 좋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그 비싸게 돈 주고 사다가 저거 하지 않고 그놈 키워서 거기서 번식시키면은 금방금방 번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식률 이렇게 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물지다 물지 이랬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마을과 가까운 곳에 뉴트리아를 사육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 그를 따라 나섰다. 여기 이게 물탱크예요, 여기가. 마을 뒷산에 아직 남아있는 커다란 구덩이는 뉴트리아를 사육할 당시 사용할 물을 담아두었던 물탱크가 있던 자리다. 요 자리가 여기 전부 다 이게 물탱크인데 이 물은 이제 여기서 좌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물을 하나 저장해 놨다가 물을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빼서 저기다가 전부 물 갈고 여기서는 물을 뉴트리아가 그 놀던 물을 한 번에 빼고 나면은 물을 많이 있으면은 왈칵 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물을 여기서 받아서 저장했다가 물을 한 번에 딱 넣어주느라고 그래서 이 물탱크가 필요해서 물탱크를 한 거지 여기다가. 물탱크 근처에 있었던 뉴트리아의 사육 농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터가 사라져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반짝 특수를 노리며 들어섰던 사육 농가가 없어지면서 방치된 뉴트리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이곳에선 뉴트리아의 서식 실태 조사와 함께 생태적인 특성 연구, 포획 활동까지 뉴트리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연구 중이다. 지금 현재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집중돼서 서식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시작된 퇴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서식에 따른 확산 흐름은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식 시군이라든지 서식 면적, 서식 개체수도 모두 조절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 자연에서 발견된 건 1999년도에 보고가 됐고요. 지난 2006년 학계에 처음 보고되며 빠르게 증식한 뉴트리아는 2009년도에 생태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후 계속 확산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정부에서 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년에 3번 정도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출산할 때
보통 한 개체에서 12개체 범위에서 출산을 하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5개체에서 6개체 정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주기도 짧고 성성숙에 이르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4개월에 한 번씩 번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3번씩 한 번에 5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는 데다 수명이 10년 가까이 돼 한 개체로 인한 번식력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뉴트리아의 이런 빠른 번식력은 수생식물을 단시간에 먹어치우며 습지를 빠르게 초토화시키고 있다. 또한 습지의 정화작용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생물의 서식처까지도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생태원에서는 뉴트리아의 집중 서식지인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퇴치 활동을 벌여왔다. 뉴트리아의 추적기를 달아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퇴치 활동에 적용하면서부터는 점차 개체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저희가 서식 지점을 확인한 게 1,500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찬가지로 1,500개 지점을 확인을 했고요. 작년 같은 2016년 같은 경우는 400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서식 지점이 줄었고 그에 따라 서식 면적도 줄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3년간 진행된 뉴트리아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생태원은 뉴트리아가 일정 장소에서 어떤 행동권을 보이는지, 24시간 동안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또 계절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뉴트리아의 다양한 생태 특성을 알아냈다. 그 결과 대지에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면 겨우내 굶주렸던 뉴트리아의 먹이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번식력 또한 더욱 왕성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교롭게도 이때가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과 어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뉴트리아. 이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정말 뉴트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부검을 통해 뉴트리아의 내장 기관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네, 연구원님 지금 이 뉴트리아는 어떤 뉴트리아인가요? 이것은 2015년도에 먹이원 분석을 위해서 낙동강 을수도에서 채집한 개체로서 얼려놨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장 기관 등을 보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뉴트리아가 주로 어떤 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장과 소장 그리고 위까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대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많이 제거가 돼가지고 좀 보기 어려운데 공간 자체도 크고 보면 그래서 소장이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초식 동물인 것은 네. 보시면 지금 입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빨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금니들이 여기 갈대를 넣어가지고 이 두 개가 자르고 거기서 이제 씹는 뒤에서 씹는 것을 통해서도 뉴트리아의 치아 형태를 보면 식물을 자르기 좋게 앞니가 발달돼 있으며 홈이 있는 어금니를 통해 음식물을 씹는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 보시면 새순도 있고 이게 다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연결된 소장의 형태와 위에 남아있는 식물의 잔재들로 미뤄보아 뉴트리아의 주 먹이원은 식물이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가에서 직접 뉴트리아를 목격했고 물고기의 피해 역시 뉴트리아 짓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일까? 또 애써 지은 농작물을 모조리 뜯어먹고 밭을 망쳐놓은 범인은 정말 뉴트리아가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제 그 피해를 얘기를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가 이제 농작물 피해고 두 번째가 그런 물고기를 먹어서 그런 어류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뉴트리아는 초식 동물이어서 어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같이 사는 수달이고 수달이 경우가 100%고 그다음에 그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수로 근처라고 하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노렸던 범인이 강에 같이 사는 수달인 것인지 아니면 뉴트리아의 소행인 것인지는 모두 확실하진 않다. 다만 초식동물인 뉴트리아가 어류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래 초식동물이었던 뉴트리아가 국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잡식성으로 바뀌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강 주변은 전부 다 습지가 농작물로 바뀐 경우가 많아서 뭐 미나리 밭이라든지 바뀐 게 많았기 때문에 뉴트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영역으로 보고 거기서 뭐 농작물을 자기 먹이원으로 볼 수 있어서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농작물 피해도 정확하게 피해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 그런데 뉴트리아가 계속 개체가 많으면은 습지라든지 거기에 아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습지 파괴라든지 그래서 제거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대대적으로 퇴치 전담반을 운영해 뉴트리아의 박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민들과 주민들에게선 여전히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뉴트리아의 번식력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포획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포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뉴트리아의 활용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대학교 연성찬 교수 연구팀은 최근 새로운 연구를 통해 뉴트리아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뉴트리아를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포획 후 그런 부분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화된다면 국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 연구의 출발도 사실은 그런 재활용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낙동강청, 환경부 낙동강청이죠. 같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괴물쥐로 불리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골칫덩이로만 여겨지던 뉴트리아. 하지만 연교수 연구팀은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 성분인 UDCA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곰 중에서도 UDCA 성분 비율이 높은 흑곰과 비교해봤을 때 뉴트리아 15마리 정도면 흑곰 1마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의 UDCA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앞으로 어떻게 실용화시킬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UDCA는 여러 가지 이제 담즙산 성분 중에 하나죠. 하나인데 이 UDCA는 일반적으로 간 기능 개선, 그다음에 또 그 피로 회복, 그다음에 항노화 항산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람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뉴트리아 개체마다 다른 색깔의 담즙이 나온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다. 색깔 이 개체마다 다른 것도 참 사실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함량이 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 그린색에서 좀 더 함량이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에는 웅담의 핵심 성분인 UDCA 비율이 43.8%로 아메리카 흑곰 38.8%, 불곰 18.6%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므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기생충, 또 담낭 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생충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획 후 바로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로 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계 파괴자로 불리며 혐오 대상이었던 뉴트리아. 퇴치 프로그램과 함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쓸모있는 활용안이 나오길 바란다.
부산에 위치한 한 생태공원. 4월부터 진행하는 국립생태원의 생태 모니터링을 위해 뉴트리아의 서식지 탐방과 개체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뉴트리아 22개체를 저희가 포획하고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연구가 끝나고 지금 미포획된 개체에 대해서 재포획을 위해서 연구차 나왔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 뉴트리아 22개체, 암컷 11마리, 수컷 11마리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뉴트리아의 일일 행동 패턴, 행동권, 또 번식기와 교미기 등 기초 생태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위치 추적기를 단 개체들을 방사한 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히 행동권을 파악해 뉴트리아의 활동이 언제 가장 활발한지, 또 언제 휴식을 하는지 알아냄으로써 포획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방사된 22개체 중 21개체는 다시 포획했으나 미포획된 개체 한 마리가 여전히 이 생태공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녀석의 발신기에서 나는 신호를 따라 추적을 시작했다.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는 FM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초단파 주파수다. 뉴트리아에게 저희가 발신기를 부착했는데, 발신기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VHF 방식입니다. VHF 방식은 원거리에 위치한 개체를 저희가 이제 안테나를 이용해서 최소 2개의 수신 각으로부터 이제 개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지역이 뉴트리아 가족들이 군집하며 서식했던 장소다.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뉴트리아가 포획되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며 뉴트리아 개체 확인에 나섰다. 일정한 소리를 내는 발신기.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니 방금 전과는 다른 소리가 잡힌다. 지금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방사했던 개체 중에 아직 포획되지 않은 개체가 한 개체가 있습니다. 지금 소리로 들었을 때는 이 근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외부 조사원을 활용해서 포획할 계획입니다. 넓은 습지를 끼고 있는 맥도공원은 뉴트리아가 좋아하는 먹이가 풍부해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는 주요 서식지로 꼽히는 곳이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올해도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뉴트리아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생태 모니터링과 함께 추적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행동권 연구를 계속 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VHF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권 위치 추적을 하여서 비교 분석할 예정이고요. 또한 계속된 포획 압력에 의한 저밀도 상황에서 뉴트리아 개체수 검증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발견됐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뉴트리아는 여전히 농민과 습지 식물의 천적이다. 1m를 육박하는 거대한 크기와 공격성은 인간에게 위협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선 관리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한 퇴치 방안과 활용 방안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